부정적분. 첫 번째,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게 뭔지 봅시다. 우리가 배우는 게 미적분인데 거기에 있는 적분입니다. 적분. 네. 미분, 반대, 적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fx,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그러니까 대문자 fx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문자 fx가 된다고요. 이 관계. 대문자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가 된다. 그거를 이제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fx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대문자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있어.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x 세제곱의 도함수가 3x 제곱인 거잖아. 이것의 도함수가 얘인 거잖아. 미분을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 3x 제곱의 부정적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x 세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세제곱의 도함수가 3x 제곱이면 이것의 부정적분은 x 세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미분과 반대나 마찬가지죠. 미분이고 부정적분이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예도 나와 있는데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x 제곱의 부정적분은 x 세제곱인 거죠. 만약에 x 세제곱 플러스 1이 있다. 얘를 미분하면 이것도 3x 제곱이지. 그러니까 3x 제곱의 부정적분은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x의 세제곱 플러스 2가 있다. 마찬가지지. 3x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적분은 한 개는 아니라는 얘기야. 3x 제곱의 부정적분은 x 세제곱일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하게 x 세제곱일 수도 있고, 3x 제곱의 부정적분은 x 세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상수를 미분하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식에 대해서 부정적분은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다. 앞에 있는 이 부정이란 말 자체가 여러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거기 옆에 써져 있죠. 부정은 어느 한 가지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를 가보시면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은 fx 플러스 c, 여기서 c는 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x 제곱에 이 3x 제곱의 부정적분은 x 세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 x 제곱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볼 수도 있고, x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의 세제곱 플러스 c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3x 제곱의 일반적인 부정적분이 되는 거겠죠. 왜? 적분상수는 사실은 얼마인지, 적분상수란다. 상수는 얼마든지 붙어 있어도 미분하면 똑같이 3x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이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아까 대문자 fx를 미분한 게 소문자 fx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fx하고 소문자 fx의 관계는 fx에 대해서 이 fx는 뭐라고요? 도함수라고요. 우리는 보통 미분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소문자 fx에 대해서 대문자 fx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정적분이라고요. 부정적분이라고요. 근데 fx 부정적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도함수는 하나밖에 없지만 부정적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c, 상수항은 얼마든지 붙어 있어도 똑같은 부정적분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특히 이쪽 부분은 이렇게 보통 나타내지. 프라임 fx 간단하죠. 근데 이쪽 부분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내요. 요렇게 나타내요. 요렇게. 그 S자 있죠, 그죠? 요거를 위아래로 길게 잡아 늘린 모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좀 길게 써야 돼요. 요거를 인티그럴이라고 읽어요. 보통 인테그럴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 책의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티그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티그럴. 나는 보통 인테그럴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런 긴 기호를 하나 붙이고요. 무슨 뜻이냐? 부정적분 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fx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dx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거는 변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변수. x에 대해서 부정적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도 dx분의 df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 물론 이제 dx분의 df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변수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부정적분에서는 또는 정적분, 나중에 정적분도 배우는데 이 적분에서는 변수를 dx라고 나타내줘요. 우리는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주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근데 적분에서는 무조건 dx를 붙여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변수가 x가 아니고 t면 dt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fx에서 x가 변수인데 fx의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또는 모든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 c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보통. 적분상수. 부정적분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박스 안을 보시면 대문자 fx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 fx가 된다면 도함수가 fx가 된다면 이 도함수 fx에 대해서 원래 함수 대문자 fx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간단하게는 미분, 그러니까 도함수 구하는 거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보통 붙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참고해 보시면 몇 가지 표현들이 있죠. 기호 요것은 SUM의 첫 글자 S를 변형한 것으로 적분 또는 부정적분, 나중에 배우는 정적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적분 또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인티그랄 또는 인테그랄 이렇게 얘기합니다. fx를 p적분 함수, x를 적분 변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x 이외의 문자는 모두 상수로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관계. 대문자 fx를 미분했을 때 소문자 fx가 된다면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x가 된다. 정확하게는 플러스 c를 붙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인테그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쓰는 것도 몇 번 연습해 두세요. 이거 짧게 쓰면 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길게 이렇게 써야 돼요. 길게 써야 됩니다. 식 쓰고 뒤에 dx. 자, 나중에 귀찮다고 이거 안 붙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네요. 꼭 붙여주셔야 돼요. 변수를 표시해 줘야 되는 거니까. 또 어디까지가 어디까지를 부정적분하는 건지를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dx 반드시 써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표현만 다른 거지 똑같이 이 얘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기호적으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끝.